극대역소 8호에 25번부터 저기 이제 문제를 볼 때요. 그간에 그 공부했던 것들을 전부 정리하는 페이지인데요. 이론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건성으로 대충 그냥 맨날 들어본 얘기들이기 때문에 연속이라든지 뭐 불연속이라든가 미분 가능, 미분 불가능 이런 것들을 대충 극대역수 이런 것들을 그간에 정말 뚜렷하게 정의들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충 들었으면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망설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그간에 쭉 공부했던 걸 보면 연속이라는 게 있고 불연속이라는 게 있겠죠. 연속, 불연속. 그 다음에 또 미분 가능, 미분 가능, 또 미분 불가능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극대역수 이런 거 있어요. 극대역수. 전부 함수죠. 함수에서는 얘기입니다. 함수의 연속, 불연속. 그 여부는 무슨 얘기였어요? 함수가 연속이다, 불연속이라는 것은. 함수가 어떤 점에서 x 이퀄 3에서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이런 얘기는 그래프가 x 이퀄 3에서 그래프가 끊어져 있냐, 끊어져 있지 않냐 이런 걸 따지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프가 안 끊어져 있으면 무조건 연속이에요. 또 그래프가 끊어져 있으면 불연속이라고. 이 연속, 불연속이라는 것은 그래프가 끊어져 있냐, 끊어져 있지 않냐 이런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미분 가능, 불가능이라는 것은 연속이라는 가정하에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은 일단 연속인 상태에서 미분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연속이라 하더라도 미분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프, 대표형 그래프가 이런 뾰족한 그래프였죠. 이런 뾰족한 그래프 같은 경우 이런 점에서는 분명히 그래프가 안 끊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의 x 앞으로 우리가 3이라고 얘기하면 이 함수 y는 이퀄 fx는 x 이퀄 3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x 이퀄 3에서 연속인 상태에서 이게 미분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를 따지는 거니까 만약에 연속이 아니면 무조건 미분 불가능해요. 되겠죠? 그러면은 x가 3에서 연속이다. 일단 그런데 여기서 미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여부를 갖다 따지는 것은 원래는 이론상 그렇죠. 미분 가능하면 f' 상값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x 이퀄 3에서 미분 가능하느냐는 것은 f' 상값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거라고. 그런데 이 f'3이라는 것도 일종의 극한값이었잖아요. 이게 보면 이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h가 0에 가까워질 때 h분의 f 3 플러스 h 마이너스 f3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f'3도 일종의 극한값이라 있어요. 그런데 극한값이라는 건 존재하려면 그 값이 하나로 통일될 때죠. 하나로 통일돼야 되는데 f'3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사실 x가 3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이기도 하다 이거야. 그런데 이런 뾰족한 경우는 어떻게 돼 있느냐. 왼쪽 그래프로 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접선이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 그래프로 보면 접선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f'3 값이 하나로 통일된 게 아니에요. 하나로 통일돼 있지 않다면 이건 일종의 극한값이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는 x 이퀄 3에서 미분 불가능 이렇게 판정을 했던 겁니다. 되겠죠? 역으로 얘기해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판정하려면은 f'3 값이 하나로 통일돼 있어야 된다. 되겠어요? 그러면은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일단 전제요건 연속이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전에 다뤘던 거에서 x 이퀄 3에서 연속이면 x 이퀄 3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이거야. 연속이라서 반드시 미분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x 이퀄 3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x 이퀄 3에서 연속이다. 이거는 맞아요. 왜냐면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일단 연속인 조건을 전제 조건으로 얘기를 하는 거였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극대역수, 조금 전까지 극대역수를 했었는데 극대역수는 어떨 때 극대역수라는 얘기를 했었느냐. 뭐 소위 극대점, 극소점 이런 표현들을 언제 썼느냐. 증가 감소가 바뀔 때예요.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거나 감소하다 증가하게 되면 미분 가능 불가능하고 관계없이 그 점에서 우리는 극값을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우리가 봤지만 많이 3이잖아요. 그럼 이 함수 y는 이퀄 fx가 있는데 이 함수는 보면은 x가 3일 때 꼭대기 산꼭대기라. 산꼭대기라는 건 증가하다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점에서 극값을 갖는 거죠. 3을 집어넣을 때 나온 게 극대값이 될 거예요. 되겠어요? 또 이 점은 극대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극값을 간다는 것은 반드시 미분 가능해야 된다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겠죠? 미분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극대역수는 존재할 수 있다. 왜? 극대역수의 저기는 별개로 논다 이게야. 미분 가능 불가능하고 별개로 놀아요. 극대역수라는 것은 증가하다가 감소하거나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무조건 우리가 그 점에서 극값을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되겠어요? 자, 그런 점들을 갖다 착안하면서 25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함수 fx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총정리입니다. 1번 옳은 걸 찾아라 했으니까 4개가 틀렸다는 얘기죠. 상당히 많이 틀렸어요. 동그라미를 보면 x 이퀄 a에서 연속이면 x 이퀄 a에서 미분 가능하다. 틀렸다. 무슨 알겠죠? 역은 어떻습니까? 참이 됩니다. 알겠죠? 역은 참이에요.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이건 참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f'a가 0이면 f'a라는 건 뭐예요? 여기 보세요. f'a라는 게 뭐였어요? f'a는 fx가 있으면 fx를 일단 미분한 다음에 x에다 a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죠? fx를 미분한 x에는 a를 집어넣은 건데 이게 0이 나왔다. 그러면 x 이퀄 a에서 반드시 극값을 갖는다? 틀렸죠. 이건 왜 틀렸어요?
우리가 보세요. 우리 3차 함수 같은 거 이렇게 배웁시다. 3차 함수가 있으면 그 값을 구할 때는 우선 극점 x좌표를 알아야 돼요. 극점 x좌표를 구하려면 극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점을 착안하기 위해서 여기 함수 y는 equal fx가 있으면 얘를 미분해요. 미분해서 0으로 놓죠. 미분해서 0으로 놓고 이걸 만족하는 x값을 여기다 구한 다음에 그 x값을 집어넣으면 그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미분해서 0으로 나왔다 하는 그러한 x값이라 하더라도 중근 같은 경우는 그 값이 됐어요? 없어요? 같지 않았죠? 우리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게 x-제곱 이퀄 0 했을 때 x 이퀄 1은 분명히 x 이퀄 1은 이게 지금 중근입니다. x 이퀄 1은 미분한식을 0으로 한다를 만족하지만 그렇다고 이건 극점 x좌표가 아니었죠. 이런 경우는 1, 1 이렇게 1, 1이 되니까 1, 1 이렇게 되면 아까 요즘에 그 3차 함수 때 봤지만 1, 1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고 x가 1일 때 이점과 x가 1일 때는 같은 점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따라서 x 이퀄 1인 점에서 분명히 접선의 기울기는 0이에요. 접선의 기울기는 0이다. 이걸 만족하지만 그렇다고 x 이퀄 2에서 극값을 간다고 반드시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요? 중근일 때는 안 된다. 4차 함수에서 공부해봤지만 3중근일 때는 됩니다. 무슨 양 있죠? 아까 4차 함수에서 지난 시간에 보면 이게 이런 4차 함수인데도 폼슨처럼 나오는 경우는 3중근인 경우였죠? 3중근은 극점 x좌표가 돼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뭔가 하면 x 이퀄 a에서 혹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온다 해서 반드시 극값을 갖느냐? 그렇지는 않죠? 극값을 갖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 a가 무슨 수로 나왔을 때요? a가 무슨 분으로 나왔을 때요? 중근으로 나올 때는 안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3번. 함수 fx가 증가함수다. 증가함수라는 건 y값이 커진다 그랬지? 증가함수면 f'x는 0보다 크다 그랬죠? f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이게. 이 부분 조심해야 된다. 그 f'x에 동그라미 치세요. f'x에 동그라미 쳐요. 이 조심해야 돼. f'x 동그라미 칩니다. f'x는 fx를 미분한 거죠. fx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그럼 fx가 증가함수면 접선의 기울기는 양이다. 이게 맞냐 틀리냐는 얘기야. 자, 집중. 여기 봐요. 제가 우선 먼저 하나 물어보겠어요. 사람은 여자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도 남자도 있으니까. 사람은 남자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우리가 맞다 얘기하려면 예외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고요. 자, 일단 x값이 커짐에 따라서 y값도 커지면 우리가 이런 함수를 갖다 증가함수라 그래요. x값이 커지면서 y값이 커지면 이때 증가한다. 함수의 y값은 증가한다는 건 y값이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하고 있을 때는 접선을 그분 접선의 기울기는 다 양수예요. 오른쪽이 다 올라가잖아요. 접선이 다 오른쪽에 올라가죠. 증가하고 있을 때는 원래 이럴 때는 f'x가 접선의 기울기인데 접선의 기울기는 0보다 크다. 증가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됩니다. 또 증가가 이렇게 아래로 올라가면서 증가하는 경우는 있겠지만은 위로 올라가면서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y는 equal fx 이런 경우도 당연히 x값이 커짐에 따라서 y값이 커져요. 증가하고 있을 때 보면 접선의 기울기는 접선이 다 오른쪽에 올라가 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 즉 f'x는 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증가하면 접선의 기울기는 양이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감소하게 되면은 x값이 커짐에 따라서 눈 떼면 끝이야. x값이 커짐에 따라서 y값이 작아지고 있죠. 그럼 이렇게 이런 건 x값이 커지면 y값이 감소하고 있죠. 감소하는 경우 보면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가 돼요. 접선인데 오른쪽에 내려가 있잖아요. 그럼 직선 같은 거 오른쪽에 내려갔으면 기울기 음수잖아요. 이럴 때는 접선의 기울기는 주원식을 미분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는데 이게 0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어요? 우리가 이 정도 실력만 가지고 있으면 3번도 맞는 것처럼 보여요. 왜? fx가 증가함수면 f'x는 양이다. 접선의 기울기는 양이다니까 맞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틀렸다 이게 틀렸어. 뭘 틀렸는지 알아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남자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 여자를 빼먹으면 안 된다 이게야. 사람은 남자 또는 여자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되겠어요? 그럼 이게 왜 틀렸느냐? 바로 여러분이 아마 공부를 했겠지만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프가 우리가 3차 함수에서 이런 그래프 있었죠? 이런 그래프 있었지? 그럼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극점 x좌표를 구했을 때 이게 서로 다른 두 개 실수로 주어졌는데 극점 x좌표 서로 다른 실수로 주어졌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때 이 x값이 같은 경우가 있었죠? 즉 주원식을 미분해갖고 영어났을 때 중근 갖는 경우였지?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이 사이가 없어지고 이 점하고 이 점이 붙었죠? 이 점하고 이 점이 붙어서 이런 형태로 올라갔죠? 그럼 이런 형태로 올라갔을 때 보면 이런 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예요. 이때 접선의 기울기 양수지만 이 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란 건 이 점에서는 주원식을 미분해갖고 0으로 한다. 이걸 만족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증가함수라는 것은 이런 것도 증가함수예요. 지금 이 x값이 커졌다고 해서 순간 숨 한번 잠깐 쉬고 바로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증가함수. 그래서 증가함수라는 것은 단순히 f'x는 양이다 이것만 쓰면 안 되고 증가함수이면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등호를 붙여야 됩니다. 물론 여기 0이라는 등호를 붙이려면 전제요건이 있어요. 0이라는 전제요건을 이걸 붙이려면 뭔가 바로 그 전후에는 접선의 기울기는 모두 양수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에요. 무슨 얘기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모두 양수라는 건 무슨 얘기 알겠지?
접선의 모두 양수이다. 즉 이걸 0으로 하는 점, 접선의 기울기를 0으로 하는 점, 전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접선의 기울기,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0만 돼 갖고는 0만 돼 갖고는 증가함수가 될 수 없잖아요. 0만 돼 갖고 증가함수가 돼서 쭉 이렇게 가는 거니까 접선의 0이라는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결국 증가함수 같은 경우가 접선의 기울기가 양인 것이 일반적이지만 순간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 점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가 무슨 얘기했어요? 이래도 우리는 증가함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f'x를 0으로 하는 그런 전후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무슨 수가 된다? 양수다. 이런 조건이 별도로 붙어 있는 거예요. 되겠어요? 어쨌든지 지금 여기에서 이런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번 문제는 f'x가 양이다 이것만 얘기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왜 틀린지 명확히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fx가 절대값 x-1 플러스 절대값 x 플러스 1 극소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그래프는 제가 언젠가 얘기할 거가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봐. y는 절대값 x-1 플러스 절대값 x 플러스 1 이런 거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유익하긴 유익해요. 그러나 수학이 돼서 직접 이 그래프를 가지고 놓을 수 있는 문제는 조금 아직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이게 이제 10-나 함수에서 나오는 그래프인데요. 지금 절대값이 몇 개 있어요? 2개. 여러분 절대값이 하나짜리든 2개짜리든 3개짜리든 4개짜리든 100개짜리든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 또한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상당히 좀 약간 쑥스러운데 그러니까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참고사항이 이게 지금 무슨 꼴이냐? y는 절대값 플러스 쭉에서 절대값 플러스 이런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일일이 따져서 그리게 돼 있지만 원래는 이런 걸 기억해 두세요. 절대값 플러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절대값은 몇 차씩 있느냐? 1차씩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1차씩. 그러면 이거 제가 원리 설명을 하면 10분 정도 걸리는데요. 우선 기억해 두세요. 절대값 개수가 몇 개든 관계없이 절대값 플러스 이렇게 나가는 그래프들은요. 만세꼴이에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만세. 그리고 절대값 개수만큼 꺾여요. 무슨 얘기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 보세요.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3 이런 경우는 절대값 플러스 절대값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 만세야. 만세인데 절대값 개수만 꺾인다 이게. 몇 번 꺾였어요? 3번. 3번 꺾인데 만세면 3번 꺾이니까 그래프는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세요? 그 다음 꺾이는 점의 x좌표는 절대값 안에 있는 걸 0으로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절대값 안에 걸 0으로 하는 값이 얼마 되겠어요? 1, 2, 3. 따라 최소값 구하라. 2를 집어넣으면 최소값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선생님 왜 꺾이는 점의 x좌표가 이걸 0으로 하는 값입니까? 자, 집중. 여러분 그래프가 꺾인다는 것에 지금 제가 잠깐 얘기하겠어요. 그래프가 꺾인다는 것은 그 점에서 식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프가 어떻게 지금 바로 꺾이겠어요? 꺾이는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뭐 이렇게 꺾였잖아요. 그 왜 꺾였냐? 이 점에서 이런 그래프식으로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무슨 양이 있어요? 그럼 식이 바뀌니까 그래프가 꺾이는 거야. 왜? 그 그래프가 지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그래프로 교체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왜 식이 바뀌느냐? 절대값 때문에 그러는 거야. 왜 절대값 때문에 바뀌느냐?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일 때는 그대로 나오는데 음일 때는 마이너스 쳐서 나오죠. 그럼 이게 바뀌면 이 전체도 어떻게 돼요? 바뀌어. 하나가 바뀌면 전체가 바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양일 때는 그대로 나오고 음일 때는 마이너스 쳐서 나오니 식이 바뀐다 이거야. 그러면 결국 이게 양일 때하고 음일 때 식이 다르다는 건 알겠죠? 그럼 양과 음의 변화가 생기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에서 음으로 바뀌거나 음에서 양으로 바뀐다면 식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 양과 음의 경계에 0이 있잖아요. 절대값 안에 식의 부호가 바뀌려면 바뀌기 전에 0을 거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양과 음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절대값 안을 0으로 하는 값이 그래프는 꺾이는 거예요. 그래프 꺾인다는 건 아까 여기서 꺾이는 이유가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로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식이 바뀌기 때문에. 무슨 양이 있어요? 됐지? 그러면은 결국 이런 형태로 아래로 볼록인 상태다. 중간에 올라오는 거 없어. 아래로 볼록인 상태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딱 눈으로 보고 x가 얼마일 때 최소냐 그러면 눈으로 딱 보고 만세인데 3번 꺾이는데 그 순서대로 딱 보니까 1, 2, 3이잖아요. 그럼 이건 2일 때 최소니까 x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최소값을 바로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몇 개 더 해놔도 알걸? x-4 플러스 절대값 x-5 최소값 구하라. 구할 수 있겠지? x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3을 집어넣으면 최소값. 5번 꺾이고 맨 가운데 3이 있으니까. 선생님 꼭 1, 2, 3, 4 이렇게 그렇지는 않아요. 절대값 하는 걸 0으로 하는 값을 크기순으로 비율해서 맨 가운데 꺾인다 이거야. 그럼 이건 절대값 개수가 지금 홀수계죠. 홀수계지. 만약 짝수계면 어떡합니까? 짝수계일 때는 약간 민감한데요. 몇 번 꺾여요? 2번. 2번 꺾인 형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봐. 두 번 꺾일 때 이렇게 꺾이는 경우가 있고, 또 꺾일 때 이렇게 꺾이는 경우, 필기금지. 또 밑에가 평평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평평하게. 두 번 꺾이더라도. 무슨 양 있어요? 그 됐으면 참 좋을 텐데. 되겠지? 되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여기 최소값을 갖죠. 이런 경우는 여기 최소값을 갖지. 이런 경우는 어디 최소값을 가져요? 최소값 갖는 x가 몇 개 나와요? 두 개가 아니에요. 무수히 많다예요.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공부할 때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틀리는 거예요. 실제 문제도 출제된 바가 있어요. 최소값을 갖게 되는 x가 몇 개냐? 5번 다 무수히 많다가 답인데 두 개 다 전부 다 진하게 푼다 이게. 인테그는 쉬웠다 그러고. 알겠어요? 이 그림 그리는 것도 막 혼자 열심히 다 그려갖고 이거. 그림 그리는 거 차마 눈뜨고 못 본다 이거. 1x가 2보다 커 났을 때, 2x가 1보다 커 났고 2보다 작을 때, 3x가 1보다 작을 때, 다 고해갖고 막 빗근까지 점선까지 해가면서 완성한 다음에 최종적인 다음에 틀려버린다 이게. 처음부터 딱 알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미리 이렇게 매끈한 경우를 아는 게 중요해요. 어떨 때 이렇게 매끈할까? 매끈한 경우를 안다는 것은 여기 보면 절대값 안에 있는 그 x의 개수가 다 플러스 1로 돼 있잖아요. x 개수가 플러스 1로 돼 있죠. 다 플러스 1로 있으면 이렇게 밑에가 평평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평평. 그럼 문제 10개 중에서 9개는 다 x 개수가 플러스 1이 잘 나갔다고 3x 이렇게 잘 안 나온다 이게. 3x 이렇게 하나 언밸런스가 되면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립니까? 그릴 필요 없어. 최소값 구하라 그러면 어차피 1 아니면 이거 0 되는 값 아니면 뭐 3x 하면 3분의 2에서 최소값을 간다는 얘기를 하고 이 둘 중에 하나 최소값 가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님하고 직접 대입을 해가지고 둘 중에도 낮은 게 최소값이 되는 거지. 그림을 다 그릴 필요가 없잖아. 최소값 구하는데.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평평하게 된다면 x의 개수가 1이나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도 얘기하기 싫다 사실. 이 마이너스가 돼 있다는 것은 이 전체 부호를 바꿔놓은 게 없으니까 다시 x 플러스 1로 바뀌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 그래서 x의 개수가 1이나 마이너스 1일 때는 개수가 짝수개면 맨 밑에가 평평해요. 이게 놨을 때 넘어지지가 않아. 놨을 때 넘어지지 않는다. 따라하세요. 놨을 때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게 최소값을 갖는 x값 몇 개냐 그러면 이거하고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지 무수히. 1하고 2만 되는 게 아니라 1에서 2까지 모든 실수가 다 된다 이게. 모든 실수가 다 되니까 무수히 많은 거지. 어차피 값이 다 똑같은데 어느 점에서나. 되겠어요? 허점 갖지 말고. 되겠죠? 그때 제가 분명히 극대역수 정의를 했어요. 이런 경우 극소값 가져요 안 가져요? 가져. 여기 극소잖아. 왜? 감소다 증가했으니까. 이 점 극점이 아니에요. 아니야. 감소가 계속 감소니까. 증가하면 변화가 없다 이거야. 극소값 가져요 안 가져요? 가져. 감소하다 어떻게 해요? 증가하니까. 극소점이 아니에요. 아니라. 극소값 가져요 안 가져요? 감소하다가 일정하다. 그런 얘기 못 들어봤지? 일정하다가 증가한다. 이건 점이 아니야. 이건 선이지. 이게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하면 이게 극소점이 돼. 근데 이게 선이잖아. 선. 감소하다가 증가 나중에는 일단 일정하잖아. 이런 거는 극소점이 아니라 이게야. 극대극소 정의에서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됐어요? 따라서 4번은 틀린 거예요. 4번 같은 거 보면 그래프를 여러분이 일일이 그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y는 해놓고 절대값 x-1 플러스 절대값 x 플러스 1 극소값이 존재한다. 틀렸습니다. 무슨 양이있습니까? 최소값은 어때요? 존재해요. 무슨 양이있지? 최소하고 극소하고 혼동하지 마세요. 극소가 되려면 반드시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거나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 바닥이 평평한 그래프잖아요. 평평한 그래프니까 보면 알겠지만 두 번 꺾인다 하더라도 그런 점들이 극점이 되지 않는다. 이걸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됐어요? 좋아요. 5번. 5번에 x 이퀄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도 x 이퀄 a에서 그 값을 가질 수 있다? 맞죠. 그 대표인 게 바로 이런 거였지. 뾰족한 거. 이런 거. 이거 분명히 뭐예요? 이 점에서 극대값 같지? 근데 미분 가능해 안 해요? 불가능. 미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했을 때 미분 불가능 점 이런 첨점 미분 불가능했어요. 이런 점에서 미분 불가능한 이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접선이 일체하지 않죠? 이런 건 뾰족한 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극대값, 극소값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미분 가능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여기서 알아둬야 돼요. 1, 2, 3, 4, 5번 통해서 여러분 명확히 그간에 공부했던 게 웬만큼 정리가 돼 있었어야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왜 틀렸는지 틀린 거 확실히 얘기해야 된다 이게야. 어영부영하면 안 돼요. 그러나 또 주의사항. 만약에 3번 같은 경우에 역은 참이 됩니다. 알겠죠? 3번은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양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뭐가 되겠어요? 증가지. 여자는 사람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남자는 사람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지금 역은 참이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좋아요. 자, 그럼 26번 문제 보세요. 26번 문제 오른쪽에 보면 그래프가 나와 있죠? 그 그래프에서 뭔가 하면 구간이 마이너스 1과 6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라고 그랬어요. 그림이 지금 좀 잘못 나왔는데 마이너스 1인 점도 6처럼 펑크를 내주세요. 인터넷에서 공부한 학생도 그 마이너스 1 있죠? 마이너스 1에 보면 점이 어정쩡하게 붙어 있잖아요. 그 마이너스 1에다 펑크를 내세요. 또 안 내도 돼요.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집중.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요전에 그 연속 불연속이라든가 미분 가능 불가능에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백목을 사용했어요. 몇 군데 끊어졌어요, 이거. 부러진 곳 몇 군데예요. 이거를 만약에 두 군데 여기 부러지고 여기 부러졌다면 같이 놀지 마세요. 알겠어요? 걔들 다니면 골치 아픕니다. 그 사회에서 관용적인 표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의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정의에 입각하는 것은 무서운 거라고. 그거를 학생들이 자꾸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닐 때, 특히 초등학교 때 애가 쓸데없는 걸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사회화 시켜야 돼요. 선생님들이. 근데 그걸 갖다가 또 어떤 엄마가 무슨 뭐 커피를 한 잔 사주셨다. 그러면 그냥 감동해가지고, 얘가 쓸데없는 걸 물어보면 얘는 탐구력이 강하다, 이거야. 결국 나중에 사회 적응이 안 돼요. 우리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앞으로 얘기를 들을 때나 얘기를 할 때나 어떤 뭐를 볼 때나 마찬가지로 항상 여러분 나름대로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모든 것이 증명되고 모든 것이 다 어떤 그 이유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가지면 다 깨집니다. 무슨 양 있어요? 너 왜 이게 좋니? 그러면 그냥 좋으니까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어찌어찌해서 좋다. 어찌어찌해서 좋다 그러면 불안하다고. 그 중에 반드시 예외적인 얘기가 있다 이게야. 무슨 양 있죠? 항상 얘기는 예외적인 게 있는 거니까 조심해야 돼요. 무슨 양 있어요? 사람을 죽이면 나쁘다. 그거는 사람을 죽이면 나쁘다고 절대적인 명제처럼 보이지만 그럼 뭐 그 군인들이 전쟁 가갖고 누구를 죽였다 그러면 그거 나빠요? 아니잖아요. 무슨 양이겠지? 그럼 사형 집행한 사람들은 나중에 가면 무조건 다 아침 저녁으로 사람을 죽이니까 사형 집행이는 그럼 나중에 가면 자동적으로 지옥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지란 얘기가 아니라 사회화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과학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증명되는 거 있으면 다행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포기해야 됩니다. 그 습관을 지금부터 들여야 돼요. 잘못하면 여러분 나중에 그거 골치 아파요. 수학이 우리가 직접 정의에 입각해서 많이 공부는 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그 사례들이 있어요. 지금 국내 은행에서 굴지은행입니다. 굉장히 큰 은행인데 은행에 지금 아마 지금 요새 이사급 정도 될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수학적으로 병이 있는 사람인데 제가 좀 고치다가 제가 인내심을 발휘해서 고치다가 한 1년 정도 있다가 제가 그다음부터 도망 다녀요. 왜냐면 끝이 없어요. 맨날 저한테 야단 맞아요. 무시당하고. 제가 남을 무시할 패턴이에요. 무시 안 해요. 제가 무시하려면 얘기도 안 한다고. 그런데 한 1년쯤 지난 도저히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많이 치료됐어요. 폴 만나는 바람에 그 사람 많이 치료됐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정의에 입각할 것도 있고 어떨 건 관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있다고. 여기 부러진 곳이 몇 곳이 없어요. 누구든지 안 부러졌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분명히 부러졌지 않냐 그러면 놀면 안 돼요. 그럼 논쟁이 된다 이거야. 이건 부러지지 않은 겁니다. 알겠어요? 즉 연속 불연속을 따질 때는 양쪽 끝점은 제외합니다. 되겠어요? 연속 불연속을 따질 때는 양쪽 끝점은 제외합니다. 무슨 얘기죠? 구간의 양 끝점. 됐지? 그러니까 당연히 미분 가능 불가능할 때도 제외하는 거예요. 미분 가능 불가능하면 가다가 딱 끊어졌는데 이 다음에 이렇게 되면 미분 불가능이 될 거고 이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면 미분 가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니까 미분 가능 불가능 이런 것들은 양쪽 끝점을 제외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주어진 것도 개구간으로 주어진 거예요. 개구간으로 주어져 있죠? 개구간 위에 보면 그 구간이 주어진 걸 마이너스 1과 6 사이라 그랬잖아. 마이너스라 6은 어떤 점을 계산하는데 적용이 안 된다 이거야. 내가 또 여기쯤 얘기해놓고 얘기를 그치면 또 인터넷에 글을 올라와요. 뭐 어떤 유명한 은행에 또 이사가 나중에 또 바뀌었거든요. 은행장으로 바뀔 거예요. 그렇게 말이란 게 있죠. 내가 분명히 이사라 그랬죠. 이사인데 이게 이제 은행장으로 바뀌고 그러다가 여러 은행 막 또 어떤 은행이 막 지칭이 되고 뭐 이렇게 복잡하다고. 인터넷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터넷은 이용해갖고 좀 더 좋은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훨씬 많아요. 응? 집중. 여기 봐. 봐요. 자, 아까 얘기했던 은행 업무한 사람은 너무 그게 일이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일반적인 돈을 만지는 게 아니라 주로 수표라든가 유가 증권들만 결정을 하는 게 있던 상당히 고위직에 있는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이래요. 진짜 1등 얼마 하더라고.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우리보다 훨씬 미적분 잘해요. 나이도 많으신데. 이과 미적분 줄줄줄줄해요. 푸는데 시간 걸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큰 병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아주 나중에는 막 야단을 쳤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그래도 그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너무 해피해요. 이루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음수 그럼 음수인가 보다. 이렇게 해줘. 그 사람 음수 그럼 사전을 찾아봐요. 찾아보니까 음수는 그늘수예요. 그늘음자거든요. 그늘수가 뭘까? 그늘수의 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늘에 앉으면 어떡하나?
그러다 보니까 음수, 양수 지나간 애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너 음수는 뭐 어떤 수니? 0보다 작은 수요.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냥 저렇게 편하게 생각은 해요. 그늘수 이러지 않고. 그 사람은 그늘수 몇 수야, 양수는 몇 수고. 그래서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다 작다. 그러니까 크다 작다라는 개념 때문에요. 0을 찾아봤어요. 저도 몰랐는데 0은 사전에 비어있음 이렇게 돼 있대요. 빌공 이래가지고. 그럼 0이 아무것도 없음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어떻게 더 작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머리가 터지지 않겠어요? 그래도 제가 그런 사람을 나중에 편안하게 양수함수까지 다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응용을 하는 거예요. 그 응용이 뭐냐? 바로 가갖고 이제 선생님 해피합니다. 저거 해결됐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은행 출근하자마자 전화 끼리고 분명히 이 사람이랄까요. 그때는 수신자가 안 되지만 분명히 이 사람과 관계 뭐 하나 되면 거기에 따라 정의를 자꾸 그 잣대를 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금세 전화가 온다 이게. 왜? 그 바로 직전에 저한테 이걸 질문했거든요. 선생님,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영상 5도, 영하 3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영에는 수직선에는 0을 기준으로 좌우가 있는데 왜 그거는 영상 영하라는 말을 쓰냐 이거야. 지금 무슨 얘기겠어요? 그래서 내가 답변이 뭔지 아세요? 그런 거를 생각하는 자체가 바로 미친 짓이다. 별 신경 쓰지 마라. 누구나 다 영하 3도면 영하 3도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이너스 3도라 그러지 왜 영하 3도라 하냐 이거예요. 마이너스 3도. 대응을 시키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온도계를 봐라. 온도계. 제가 이제 그랬어요. 온도계. 온도계 보면 온도계 보통 이렇게 걸려있잖아요. 0이 여기 있다. 0. 그러니까 0 위에니까 영상이고 0 밑에 있으니까 영하라 이거야. 이분이 질문이 왜 문제 아세요? 왜 영하 몇 도에는 마이너스를 안 붙여놨냐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깜짝 놀랐잖아요. 온도계 밑에 보면 그 마이너스 안 돼 있어. 0이 있고요. 밑에가 3, 5, 10 이렇게 나가요. 색깔이 빨간 걸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약속대로 마이너스를 안 붙이냐 이거야. 그래서 아마 0 밑에 있으니까 영하. 여기 선생님 그렇군요. 이제 개운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안 붙여도 놀라지 않습니까? 그 놀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해피하다 이게. 해피하게 출근한다. 전화 끼리고 왔어요. 선생님 제 테이블 앞에 상당히 고위직이니까 제 테이블 앞에 온도계가요. 불이 들어오는 온도계래요. 옆으로 돼 있는 거 있어요. 4도는 4도에 불이 들어오고요. 15도면 15도에 불이 들어와요. 무슨 얘기겠어요? 옆으로 돼 있다 이게. 그래서 자기가 앉아서 지금 걱정이야. 출근하자마자 혹시 누가 그 당시에 이제 부장인데 부장님 지금 몇 도입니까 그러면 이거를 영우 15도라고 얘기해야 되냐 영상 15도라고 얘기하면 잘못하면 어떡해. 그 머리가 아픈 거야. 전화 끊으세요. 내가 오른쪽에 그러니까 영우 전화 끊으라고. 앞으로 절대 한 달 동안 전화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정확히 한 달 된 날 모아서 전화를 해요. 선생님 수해 대응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무슨 문제가요? 제가 알고 싶지 않은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0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예? 층과 층은 하나 차이가 나야 되잖아요. 수에 대응이 돼야 되잖아요. 자기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것도 엘리베이터 안 탄 데서 근무했으면 그럴 일도 없을 텐데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그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나와요. 4층, 3층, 2층, 1층, 0층이 안 나오고 마이너스 1층이야. 지하 1층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도 있으니까. 초기 수익품들은. 어디로 갔을까 0층이야. 이 대응이. 현장에 있었으면 아주 내가 그냥 아주 일한 옆차기를 했을 거예요. 아주. 그게 지금 정의에 입각한 거예요. 모든 지구상의 수는 다 대응한. 그러니까 그때부터 머리가 아픈 거죠. 근데 그 병이 뭐냐. 그런 게 있었을 때 초기에 고쳤으면 괜찮은데 그냥 어렸을 때. 쓸데없는 질문하면 어머 넌 탐구력이 강해. 어떻게 남들도 생각하지 못한 걸 얘가 과학적 두뇌를 가지고 있네. 넌 영재다 영재. 그래갖고 애를 배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는 사람 많아요. 시내. 그 사람은 고개 숙이고 다녀요. 왜냐면 쳐다보면 모든 대응이 그 뜻대로 안 돼 있으니까 머리가 아프고 1층에서 지하 1층 갈 때는 막 속도감을 느끼고. 왜냐면 같은 속도 동안에 두 개 층을 움직이니까. 26번 F'E 밑줄 그으세요. 26번 인터넷 보는 학생은 프린트를 보세요. F'E는 양수이다. F'E의 밑줄 그으세요. F'E가 뭡니까? 우리가 이름은 뭐예요? 읽을 때는 F'E 이렇게 있고 또 X가 2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이래도 좋고 X 이퀄 2에서 순간 변화율 이래도 좋고 X 이퀄 2에서 미분계수 이래도 좋아요. 참고사항은 7차 교육과정에서는
6차 교육과정에서는 순간변화율 또는 미분계수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교과서가요. 7차 교육과정에서는 미분계수 또는 순간변화율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어요? 참고하세요. 미분계수 순간변화율. 그 타이틀도 미분계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F'E는 X 이퀄 2에서 미분계수의 의미는 X가 2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라 했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것은 일종의 극한값이죠. 그럼 2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 맞네요. 그렇죠? 왜 X가 2일 때 지금 증가하고 있죠? 함수가 증가하고 있는 걸로 봐서 F'E가 양수. 됐습니까? 굳이 한 것보다 맞고. 그 다음 두 번째. X가 3에 가까울 때 fx 값이 존재하는가. 일종의 극한값이죠. 극한값이 존재하면 그 값은 하나로 표현돼야 되죠. 지금 이거는 X가 3에 가까워질 때 Y 값은 어때요? 어떤 하나의 값에 가까워지니까 존재하죠. 이게 이 값이 존재한다 이런 여부는 연속 불연속 관계없다고 요즘에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렇지? X가 3에 왼쪽에 가까운 오른쪽에 가까운 어떤 하나의 값에 가까워지잖아요. 존재한다. 맞죠? 그 다음에 fx가 불연속인 점은 두 개이다. 맞죠? 불연속점은 뭡니까? 3, 5. 따라하세요. 3, 5. 3, 5. 왜 제가 3, 5를 따라하냐면요. 불연속점 봐봐. 그래프 가다가 이렇게 돼서 끊어져 있어요. 그럼 이 점 x좌표가 3이잖아요. 그럼 이건 현재 우리가 얘기할 때 x 이퀄 3에서 이 함수는 불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불연속점을 찾아라. 3이라고만 써야 돼. x 이퀄 3이 아니에요. 불연속점의 의미는 점이 어떤 이런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불연속점이라는 것은 그래프가 끊어진 점의 x좌표를 불연속점이라고 그래요. x 이퀄 3이라도 틀리는 건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틀려요. 무슨 얘기 있어요? 또 원칙을 알 수 있는 건 정확히 알자. 또 내가 또 대충 하자니까 선생님 대충 하시죠 이럴 수도 있는데 불연속점 됐어요? 여기서 불연속인 점은 불연속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불연속인 점은 좀 애매하지. 불연속점 이래야 되겠다. 불연속점. 어차피 점이 불연속인데 무슨 점이 있겠어요. 뭐 이 점도 저 점도 곤란하니까 여기서 불연속점이 두 개라는 것은 이거는 3하고 5다. 됐어요? 불연속점 이렇게 받아줍시다. 그 다음에 4번 f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은 3개다. 미분 가능한 점 3개 맞죠? 자 명확히 얘기하세요. 3하고 5에서는 불연속이니까 미분 불가능해. 알겠어요? 왜? 미분 가능 불가능은 일단 어디 따진다 했어? 연속인 상태에 따진다 그랬죠? 그런데 불연속이면 무조건 미분 불가능이지. 그래서 3하고 5일 때는 미분 불가능해요. 1일 때는 어떻게 돼요? x가 1일 때는 연속이지만 이렇게 뾰족한 점에서는 미분 불가능이었죠. 따라서 이거 미분 불가능한 점은 3개다 맞습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 지금까지 다 맞았니 혹시? 명확히 다 맞으면 틀린 거는 5번이 답이네. 왜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F'X가 0인 점. 우리 여러 차례 지금 극대역수하면서 했지만 주원식을 미분해서 0으로 넣죠. 주원식을 미분해서 0으로 넣은 건 접선의 구가 0이 된 점을 찾기 위해서죠. 그러면 주원식을 미분해갖고 0으로 놨을 때 그러한 점은 두 개이다. 두 개라는 건 뭐예요? 산꼭대기는 산골짜기점. 이런 걸 일단 찾아봐야 되겠어요. 산꼭대기, 산골짜기 또는 언덕. 그러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은 일단 X가 0일 때죠. 그림이 좀 애매하지만 X가 0일 되겠어요? X가 0일 때 일단 그렇게 되고 X가 3일 때 그럴듯하지만 X가 3일 때 그럴듯하죠? 현재 X 이퀄 3일 때 불연속이지? 그러면 F'X가 0인 점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건. 왜 안 들어가느냐? X가 3일 때는 불연속이잖아요. 불연속이면 일단 미분 불가능해. 미분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미분해갖고 0으로 놓겠어요? 미분 자체가 불가능한데 무슨 얘기 있어요? 그래서 F'X가 0인 점은 몇 개이다? 한 개이다가 돼.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3을 끼워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27번 보시죠. 자, 27번부터 지금부터는 27번부터는요. 그래프를 볼 때요. 좀 시야를 벌려. 여기 보세요. 너무 너무 이렇게 확 들여다보지 말고요. 약간 개슴츠르게 보는데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 그 프린트 9하고 10호에 그 펼쳐져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 하나만 y는 이꼴 fx 그래프고 나머지는 f'x 그래프입니다. f'x 그래프라는 거하고 fx 그래프를 명확히 구별해야 돼요. 무슨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f'x는 도함수라고 그랬지? 따라해보세요. 도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또 어떤 것들은 함수 f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명확히 구별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문제들을 갖다 지금 전부 여러분하고 같이 설정해서 다룰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될 점들이 있거든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선 도함수 그래프 들어가기 전에 먼저 27번 문제를 좀 다루는데요. 27번 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보세요. 집중. 초등학교 기초입니다. 뭐처럼. 자, 야 이게 고등학교 수학하다가 이거 고3 수학하다가 초등학교 기초도 나오네. 여기 봤어요. 준비? 자, 집합 있죠? 집합 있잖아요. 이 안에 들어있는 걸 갖다 우리가 엘리먼트라고 얘기합니다. 원소. 따라하세요. 원소. 여기 집합은 이름을 알파벳 대문자로 써요.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게 A집합이에요. 그럼 이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럴 때 A집합은 원소 두 개로 돼 있다. A와 B가 물론 다를 때 원소 두 개로 돼 있다. 주의!
그때 우리는 A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흔히 괄호를 치고요. 앞에 n을 많이 붙여요. 수학에서는 이런 괄호가 있으면 뜻은 of입니다. of. 뭐뭐의. 무슨 있죠? 뭐뭐의. 그러니까 A집합에 이거 남반대 어떤 남바냐? 원소의 개수. 흔히 NA 그러면 A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많이 쓰여요. 되겠어요? A집합의 원소의 개수. 무슨 있죠? NA 그러면 A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럼 여기 이퀄에서 원소가 이렇게 두 개면 2 이렇게 쓰는 거예요. NA 뜻 알겠죠?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은 어떤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이런 형태로 많이 표현하는데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이 공부를 했겠지만 초등학교 때 공부를 했을 텐데 집합은요. 같은 원소를 여러 개 쓰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보세요. 이게 1, 2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 이런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 있어요? 같은 원소는 두 번 쓰지 못해.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될걸? x-1에 3승 이퀄 0 이렇게 돼 있어요. 몇 차 방식이에요? 3차 방식. 언젠가 제가 얘기했지만 n차 방식의 근은 무조건 n개라 그랬죠. 그럼 근이 몇 개 나오겠어요? 3개. 이거는 x가 1, 3개가 나와요. 되겠어요? 그럼 이 3차 방식은 근이 분명히 3개입니다. 3차 방식이니까. 그때 이렇게 집합교를 붙이고요. 앞에 발을 그치고 x라고 쓰잖아요. 그럼 이거는 x값들의 집합인데 어떤 x값이냐? 뒤에 있는 식을 만족하는 x값들의 집합 이런 뜻이에요. 결국 이 집합 자체는 이런 방정식의 해집합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해집합. 오, 정확히 대답해. 해집합. 그러면은 이 방정식의 해를 모아놓은 집합이 해집합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해가 만약에 3개면 해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3개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란 뜻입니다. 지금. 이걸 실수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알겠어요? 그럼 만약 이런 이 3차 방식을 만족하는 해집합을 A집합이라 하자. 그러면 이 방정 3차 방식 해가 몇 개 나와요? 3개 나오지만 111이지만 이건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해집합의 원소의 개수가라면 하나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명확히 구별할 수 있겠죠?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같은 원소 두 번 쓰지 않는다. 되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27번 문제 보시죠. 27번 문제는 함수 fx 그래프가 자 여기 보세요. 집중 이렇게 자 숑숑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프가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y는 equal fx 그래프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가 1, 그 다음에 이게 쇼로롱 2, 쇼로롱 3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y는 equal fx 그래프인데 구하라는 것은 fx와 f'x를 갖다가 곱한 것이 0이 된다. 이런 걸 만족하는 x값들의 집합을 A집합이라 할 때 NA를 구하라. NA라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한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문제. 그러면 여기서 fx하고 gx를 곱하고 0이 나온다 그랬죠. 그럼 2개 곱해서 0이 나오려면 일단 여기서 fx가 0이 되거나 또는 f'x가 0이 되는. 되겠어요? 그럼 fx가 0이 된다는 것은 이 fx는 지금 y잖아요. 그러니까 y값이 0이 되는 거 그러한 x값 y값이 0이 되는 x값들을 이 집합에 일단 모아라 이런 뜻이나 되겠죠. 되겠어요? 그럼 y값이 0이 된다는 건 언제? x축과 만날 때지. 잘 봐야 된다. 그럼 x축과 만나면 여기 있죠. 또 여기 있지. 이때 y값이 0이죠. 따라서 y값이 0. y값이 0. 이때도 y값이 0이지. 근데 y값이 0인데 이럴 때는 접하죠. 접할 때는 원래 근이 2개 나와. 이때도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2개 나오는 거예요. 끊을 때가 하나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따지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고맙게도 해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근인지 만이 이런 거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서 결국 fx를 0으로 하는 값을 보면 마이너스 1하고 3, 3개 나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원래는 마이너스 1이 중근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해집합을 구할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f'x가 0이 된다 그랬죠. 그럼 f'x가 0이 된다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접선이 0이 되는 것은 여기하고 여기죠. 극대극소 오면서 안 했어요? 접선이 0이 되는 건 여기하고 여기지. 그럼 그때 x값은 뭐하고 뭐예요? 마이너스 1하고 2예요. 그럼 마이너스 1하고 2가 나온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결국 이 전체를 하나의 집합으로 묶을 거잖아요. 하나 집합으로 묶을 거니까 마이너스 1은 생각할 필요 없어지는 거지. 결국은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다 해봤자 몇 개다? 4개가 됩니다. 왜? 무시한 있지? 왜? 왜 그러지? 4개라니까.
알겠죠? 보기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놀랬어요? 4를 의에다 하나 쓰세요. 5를 4로 바꿔요. 5를 4로 바꿔. 어제 의심스러운 표정 봐요, 아주. 4래니까 무슨 알겠어요? 해집합의 연속이 잘못하면 이거 혼돈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 4로 바꾸세요. 펜 좀 잠깐 빌려줘볼래? 네. 백목 묻었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 잘해야 된다. 지금부터. 그런데 지금부터 잘하는 건 좋은데 시간이 여정정하니까 아까 딴 얘기는 바람에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됐는데 아까 딴 얘기는 별 도움이 안 된 얘기지만 그래도 약간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 집어하면서 지금부터 도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확실하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다음 시간에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죠? 집어보세요. 집중. 드디어 극대역수가 끝나갑니다. 지금 또 너무 빨라서 정신이 없다. 정신이 없어. 자, 여기 보세요. 집중. 자, 도함수 그래프. 자, X축. 도함수 그래프도 지금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X축이 먼저 중요하네. 자, X축 해보세요. X축의 의미가 뭐냐면요. Y값이 양인 부분과 Y값이 음인 부분을 구분하는 선이에요. X축에서는 Y값이 뭐예요? 양. X축 밑에는 Y값이 뭐예요? X축에서는 Y값이 뭐예요? 양. 그걸 누가 몰라요 하지 말고 잘 봐요. X축에서는 어떻게 돼요? Y값이 양. X축 밑에는 Y값이 어떻게 돼요? 되겠어요? 그리고 X축에서는 0이죠. 그러니까 양하고 음을 구분하려면 0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X축에서 이때 Y값이 다 0이잖아요. 이때 Y값이 양, Y값 음이에요. 되겠어요?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가요. 그래프가 이렇게 가면 이게 Y는 이꼴 fx다 했을 때는 여기 1이고 이 3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1하고 3 사이에서 Y값은 음수가 되죠. 1과 3 사이에서는 Y값이 음수가 되지. 그럼 1과 3 사이에서 Y값이 음수가 된다는 것은 Y는 이꼴 fx니까 fx가 음이 된다 이런 얘기라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f'x 그래프잖아요. 그럼 이 그래프의 Y값은 fx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f'x를 나타낸다 이게. 그럴 때 우리가 이걸 도함수 그래프라고 그래요. 도함수. 됐어요? 그러나 x가 1과 3 사이에서 Y값이 음수죠. 여기서는 Y값이 음수라는 것은 f'x가 음이라는 얘기야. f'x가 음이라는 것은 fx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왜 fx? 잘 봐요. fx가 원래 y는 이꼴 fx가 아까 했을 텐데 지난 시간에 감소하고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였잖아. 접선의 기울기 f'x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그래프는 y는 이꼴 fx 그래프가 아니라 y는 이꼴 f'x 그래프야. y는 이꼴 fx 그래프는 어디 지금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우리가 이 그래프를 가지고 그 그래프를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이 보니까 1과 3 사이에서 y값은 음수예요. y값 음수라는 것은 이 그래프의 y는 f'x 값을 나타내니까 y값이 1과 3 사이에서 y가 음수라는 건 f'x가 음이 된다는 얘기야. f'x가 음이라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가 음이 된다는 얘기지. 접선의 기울기가 음이니까 1과 3 사이에서 y는 이꼴 fx 그래프는 감소를 하고 있을 거라 이거야. 뭐 이렇게 감소할지 모르지만 감소하고 있을 거다. 왜 fx가 감소하느냐? 1과 3 사이에서 f'x가 음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도함수 그래프하고 fx 그래프 차이 알겠어요? 지금 주어진 것은 fx 그래프가 아니다. 되겠죠? 다시. 지금 순간 놓쳤어요. 두 명이. 지금 만약 한 번 더 놓치면 그때는 구제불능이에요. 아이고, 전에 진지하게 하지. 이렇게 우리 공부하잖아요. 일단은 수영장 얘기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깊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근거는 하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나중에 문제 풀 때도 매번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자, 극대 따라서 극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죠. 뭐가? Y값이 fx가. 극소 따라해야 되지 자동으로. 극소는 Y값이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거죠. Y값이 증가해서 감소해서 증가로 바뀐다는 건 Y가 fx가 감소해서 증가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되겠어요? 그런데 Y값이 증가하고 있을 때는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였죠. Y값이 감소하고 있을 때는 접선의 기울기는 뭐예요? 음수. 직선의 기울기가 음수면 오른쪽에 내려가잖아요. 양수면 오른쪽으로 올라가요. 되겠어요? 근데 접선의 기울기는 주원식을 미분한 거라고 그랬죠. 오늘까지 아마 30번 했을 거예요. 주원식을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다고. 옛날에 여러 차례 따라야 돼. 해라. 자연스럽게 봐야지. 그러면 우리가 fx가 증가한다 그 얘기는 f'x가 양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물론 아까 우리 문제 풀다 보니까 0도 포함되지만 0은 일단 무시하자고. 그 다음 fx가 감소한다. y값이 감소한다는 건 f'x는 뭐예요? 음이 된다 이런 얘기야. 결론.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fx의 증가 감소가 바뀔 때 f'x는 부호가 바뀌어요. 역으로 얘기하면 f'x의 부호가 바뀌어야 fx의 증가 감소가 바뀌어. fx의 증가 감소가 바뀌어야 우리가 그 점에서 극값을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증가 감소가 안 바뀌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fx는 증가 감소로 얘기하지만 f'x는 부호로 말합니다. 무시하겠어요? 이거 얘하고 얘 구별할 수 있겠지? 여러분 나중에 이제 나중에 혹시 선택해서 미적분 공부한 학생은 이 다음 단계로 또 가요. 다음 단계로 또 간다는 건 이런 얘기야. 미리. 뭐 학교에서 너네 공부하실 테니까. f'x의 증가 감소는 f2'x의 부호를 가지고 할 수 있다. 똑같은 얘기예요. f'x가 증가하면 f2'x는 양이 되고 뭐 이런 똑같은 얘기라고. 그런데 일단 기본 사항부터 먼저. 자, 다시. y는 equal fx라는 함수가 있죠. 함수 값이 증가한다 또는 감소한다. 증가 감소가 바뀌면 우리가 그 점에서 극값을 간다 그래요. 무슨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f'x로 봤을 때는 부호라 부호. fx가 증가할 때 f'x 접선의 기울기 양이었잖아요. 또 fx가 감소할 때 접선의 기울기 음이었죠. 결론. 앞으로 볼 때요. 주어진 그래프가 y는 equal fx라는 함수와 y는 equal f'x라는 함수의 그래프와 도함수 그래프가 있을 때 판단 방법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걸 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걸 우리가 다양하게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됐어요? 시간이 지금 다 됐기 때문에. 그러면 f'x의 부호는 f'x의 부호의 변화는 fx의 뭐를 의미한다? 증가감소를 의미한다. fx가 증가감소가 바뀌게 되면 fx는 그 점에서 극값을 간다 이런 얘기예요.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만약에 x가 1일 때 극대값을 간다는 걸 알았다면 극대값을 구하라. 이 함수를 몰라도 좋아요. 여기에 집어넣느냐 여기에 집어넣느냐. x가 1일 때 극대값을 간다 그러면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f1이 극대값이 된다 이런 얘기야. 이 함수에 1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 값이 극대값이 된다 이런 얘기야.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당연히 이건 0이 되지. 극값을 가질 땐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놀아야 돼. 쉬는 시간에 계속. 여러분 그냥 대충 이해하지 마세요. 물론 나중에 우리가 가서 수영장 얘기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얘기지만 그래도 지금은 우리 좀 진지하게 하려고 생각해요. 자, 갑니다. 여러분, 극대극소라는 건 증가 함수 fx의 극대극소는 증가함수를 극대극소를 알려면 증가함수 여부를 봐야 되는데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뭐가 됩니까? 극대.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뭐가 돼요? 극소. 그걸 간편하게 우리는 극대는 산꼭대기, 극소는 산골짜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가지려면 함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거나 감소하다 증가가 돼. 그걸 우리가 증가감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함수에서 증가감소의 변화는 도함수에서는 부호의 변화라는 얘기야. 도함수의 값이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다. 또 도함수의 값이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거는 함수에서의 증가감소를 의미한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함수에서 증가감소가 일어나야 그 점에서 극값을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도함수 그래프를 볼 때는 여러분이 어떤 x값을 기준으로 해서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냐 음에서 양으로 바뀌냐 이런 것들을 봐둬야 된다고. 됐어요 안 됐어요? 도함수 그래프는 뭘 봐요? 습관. 뭘 봐요? 양음. 도함수 그래프는 뭘 판정해요? 양음. 대답을 해요. 도함수 그래프는 뭘 판단해요? 양음. 도함수 그래프는 뭘 판단해요? 양음. 그 양음을 어떻게 하느냐? x축 있지, x축. 도함수 그래프는 그 y가 f'x 값이잖아. 도함수 값이잖아. 그러면 x축이 0이잖아, 0. 그 x축 위에 있으면 y값 뭐예요? 양수. x축 밑에 y값 뭐예요? 음수. 아까 얘기했잖아, x축 가지고. x축 위에 있으면 y값 뭐예요? 양수. x축 밑에 y값 뭐예요? 음수. 됐죠? 도함수 그래프에서는 부호를 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증가냐 감소냐가 아니라 도함수 그래프를 딱 보면 우리가 이 x가 1인 점을 기준으로 해서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냐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냐를 바라게. 됐어요? 도함수 그래프에서 그렇게 부호의 변화를 보면 그거는 fx의 증가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게. fx의 증가감소가 일어나야 비로소 fx는 극값을 갖기 때문입니다. 되겠어요? 그럼 다음 시간 1시간 더 해서 극대극소 다 끝내고 운 좋으면 최대 최소 앞에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